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GMP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죠.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주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영어죠. 영어, 그죠? 예. 한국말로 하면 뭐하냐? 그럼 한국말로 번역을 못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냥 쓴 거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렇게 쓴다. 예, 보통 이제 이럽니다. 그리고 GMP라고 하는 게 이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도 GMP가 있는데 거기에는 밸리데이션이란 말이 쏙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보통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밸리데이션을 해서 시작해서 밸리데이션으로 끝난다. 아주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다들 할 말들이 많죠. 제가 40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좀 넘었죠. 그때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던 시기였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벗겨놓으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벌크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뭐 다이어트는 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운동을 하면서 또 뭐 나름 또 이제 공부를 했다고 인터넷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된 글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영문 사이트에서 그 우리나라 사이트도 모자라서 이제 외국 사이트까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뒤지고 다니는 거죠. 지금 말하면 이제 헬창이에요, 헬창. 그죠? 그래서 그 외국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제 점진적 과부하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그래요, 그 사람이. 일본 말 중에 이제 그 카이젠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카이젠. 그래서 이거를 그 문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영어로 이제 임프루먼트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카이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향상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집중된 노력을 포함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필라소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얘기를 해놔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무슨 사무라이 필라소피의 뭐 핵심이고 어쩌고 이제 이쯤 나오면 이제 뭐예요? 글 쓴 사람이 이제 글 쓴 사람이 외놈이다. 봤더니 확실히 외놈이었어. 근데 일단 그때는 이제 그럼 카이젠이라는 의미가 뭐지? 일본말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뭐냐면요. 한자어를 일본어로 읽은 거예요. 그죠? 일본어로 읽은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뭐죠? 개선. 개선. 만약에 그 글을 쓴 사람이 개선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는 국가, 뭐 미국, 중국, 한국, 뭐 일본 이런 데서 개선이라고 말을 써놓고 그런 식으로 막 입을 털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연락 비웃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개선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영어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어로 이제 그런 글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 글을 보고 또 다른 서양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점진적 과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계속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그러니까 100kg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110kg를 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kg씩 이제 계속적으로 무게를 늘려나가면서 이제 힘이 강해지는 그런 훈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일본 사람의 글을 봤나 봐, 누가. 서양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일본어로 카이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봉에다가 1kg씩 그 바벨을 갖다가 추를 얹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센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사실 별것도 아닌 이런 말에 예, 막 온갖 그 심오한 의미를 부여를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결국은 그거죠. 사실은 별거 아닌 얘기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탁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른다고 모른다고 거기다 막 권위를 부여해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한 말이라든지 쓴 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권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좀 약간 사기 같은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개선이라고 말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 뭔 개소리야. 그러고 막 사람들이 웃겠죠.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뭐 도처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예.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죠. 예, 전문 용어. 풀어놓고 보면 별말 아니에요. 별말 아닌데, 이거를 비전공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로 바꿔가지고, 예, 마치 그걸 아는 사람들의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 밸리데이션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검증이에요, 검증. 그죠? 예. 이걸 그냥, 밸리데이션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타당성 검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타당성 검증. 전 처음에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제약회사에 가서 제 선배인 상사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제약회사를 오래 다녔으니까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밸리데이션이 영어 뭐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고 그런 한국말은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영문으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주는 게 밸리데이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요, 거기 그 대상에 대해서 무슨 경외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타당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무슨 뭐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기기 설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방법이 있거나 어떤 공정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검증 혹은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바로 밸리데이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지. 밸리데이션은 보통 교육을 하면은 경외감을 심어놔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대답을 해봐라. 말을 못해. 그 뭐 타당성 검증이지 뭐예요. 더 짧게 말하면 검증이에요, 검증. 그 GMP 이제 규격서 규정 GMP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밸리데이션이 뭐라고 나와요? 뭐 특정한 공정 방법, 기기 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뭐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문서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밸리데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밸리데이션 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말하는 거고, 그죠? 공통적인 이런 식으로 한다. 뭐 공정 밸리데이션이 됐던, 시험법 밸리데이션이 됐던, 뭐 세척 밸리데이션이 됐던, 그 어떤 여타의 밸리데이션이 됐던 간에 딱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다 뭐예요?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의료기기는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도 없고 경외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근데 너무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정, 방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공정 뭐 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치를 담깁니다. 그죠? 김치를 담갔으면 김치를 담가가지고 이제 목적이 뭐예요? 맛있고 그 안에 뭐 해로운 물질 없고, 그죠? 맛있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맛있는 그런 제대로 된 맛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어떻게 담가야 되는가, 예. 담그는 방법론에 관한 것도 밸리데이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얼마를 넣어야 맛있다. 그럼 왜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 고춧가루를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고춧가루, 어떤 소금을 써야 되느냐. 어떤 배추를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한 그런 것들이 다 밸리데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꼭 그렇게 어렵게 사실 실제로 또 밸리데이션 실시를 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처음에 교육을 할 때 자꾸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제일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길게 무슨 뭐 문장으로 쭉 주저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외국에서 나온 그 얘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 못하는 거 없고요. 우리 전문 용어라는 게 다 그렇죠, 그죠? 무슨 뭐 HPC 컬러 안에 보면 무슨 뭐 패킹 머티리얼에 뭐 파티클 사이즈가 어쩌고 뭐 포어 사이즈가 어쩌고 파티클 사이즈, 포어 사이즈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직관적으로 뭐 구멍 크기라든지 알갱이 크기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